예, 예. 건설안전 기술사 137회 1교시 6번, 7번, 9번, 8번, 9번이 토질 분야 쪽에서 문제가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구조, 토질및 기초, 토목시공, 도로및 구황, 토목사관학 기술사입니다. 잘 경청해 주십시오.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술사 공부 흐름도입니다. 기술사 교재, 기본 교재를 통도, 기출문제, 검토 정리, 개인별 서브노트, 핵심 내용 약자화, 평일 1일 모의고사 2문제씩 90일인 180문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3개월 정도 1일에 2문제를 하시고 그 2문제를 그 다음날도 계속 머릿속에서 넣었다 뺐다를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한 3개월 정도 180문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 1개월 전에 단락별락 학습, 시험 일주일 전에는 전체 내용 반복하면서 기술사 시험에 응시를 하십시오. 예, 건설안전 기술사 6번 1교시 6번입니다. 집안 굴착 시 안정액, 7번 치민선의 정의 및 작도 방법, 8번 액상화의 정의 및 간편 예측, 9번이 수정 동결주수죠. 이 문제를 쭉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6번입니다. 집안 굴착 시의 안정액입니다. 집안 굴착 시의 안정액. 뭐 다른 얘기 없죠. 그럼 이 안정액에 대한 기능, 뭐 물리적 성질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안 굴착액 안정액 우리가 이제 토리벽 시공을 할 때 또 주로 이제 벤토나이트죠. 그 벤토나이트 지하 연속벽을 할 때 많이 쓰는 건데 예, 이거의 기능 전체적인 이거의 기능이죠. 기능. 그 다음에 필요한 성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1교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액은 집안의 간극에 침투하여 젤화를 시킨다. 젤화를 시켜서 2층이 집안에 단단한 수밀한 막을 형성한다. 필터, 불투수 막을 형성한다는 얘기죠. 요 벽체와 요 벽체에 필터 케이크를 형성을 해서 붕괴를 막는 거죠. 위에 토합에 의한 붕괴를 막고 불투수층은 집안에 따라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지하수의 침입, 유출을 방지하는 벽면의 붕괴를 방지하게 된다. 그리고 토합 수압에 정하여 붕괴를 방지한다. 안정에게 이번에 안정에게 부유되어 있는 토사를 부유시키는 기능이다. 일단 흙을 굴착을 하면 굴착 토사를 약간 부유시켜서 침전을 방지해서 슬라임처를 원활하게 한다. 그러니까 굴착 능력을 유지하고 콘크리트 하설 시에 저리 분리 슬라임 발생을 적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성질은 물비점 물비점 여사. 이게 문제가 이렇게 날 수도 있습니다. 집안 굴착액의 안정액에 대한 필요한 성질을 쓰시오 하면 여러분들 이 내용이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물리적 안정성, 비중, 점성, 여과성 4분. 그럼 약자로는 물비점 여사로 해서 안정액을 장시간 방치하여 물과 이제 분리되도록 않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비중은 그 보통 1.02 정도, 비중은 보통 1.02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점성은 500cc 용기에 유출되는 시간을 측정해서 판단한다. 점성은 모래는 30에서 40초 정도. 모래는 30, 그러니까 모래 한 30 정도로 외우십시오. 여과성이라는 것은 여과기로 유출한 여과수의 필터 케이크로 측정을 합니다. 이 벤토나이트 필터 케이크를 측정을 해 여과성을 측정을 한다. 사분이라는 건 뭐냐면 안정액에 포함된 큰 입경에 대한 최적비로 얘기하는 건데 사분이라는 것은 모래가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느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비점여사로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하 연소벽을 할 때는 가이드홀을 쓰게 되죠. 지표면에서 가이드홀을 쓰게 되는데 가이드홀의 역할이 이런 것도 문제가 가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굴착 시 지표면의 붕괴 방지, 굴착 기준선, 뭐 안정액 저류, 우수 침투 방지 이것도 따라 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런 문제가 나왔을 때 지방 굴착의 안정액 그럼 벤토나이트죠. 벤토나이트의 기능, 성질 기성이고 기능은 지불굴이다. 집안을 젤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불투수 막을 형성하죠. 지불. 굴은 굴착토사를 부유시킨다. 지불굴 요 세 자를 딱 외우십시오. 지불굴. 그 다음에 이거의 성질은 물비점 여사로 딱 외우십시오. 물비점 여사. 여러분들이 이걸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시험장에 갔을 때는
잘 생각이 안 나요. 머리가 헷갈리니까. 그럼 기능은 집을 구리고 성질은 물비점 여사다. 물비점 여사. 그 다음에 1교시 7번에 취민선 작도 방법입니다. 취민선의 작도 방법. 이거는 뭐 정의가 있고 취민선의 형태가 있고 취민선의 작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댐 제방 같은데 이제 보통 토질기수화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취민선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내용을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취민선은 하천 제방이나 필댐 같은 제체에서 흙속을 침투하는 자유수면을 나타낸 수압으로서 영이 되는 하나의 유선이다. 하나의 유선이다. 이게 취민선입니다. 흑된 제방이 있고요. 여기 취민선이 있습니다. 제체에서 취민선의 유선망을 경계 조건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AB, 요 AB가 AB와 CD는 우리가 보통 등수두선이랍니다. 등수선. 등수두선이라는 것은 위치수도, 압력수도, 손실수도가 같은 수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AD, 이거는 유선입니다. AD, BC도 유선.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여러분들이 요 그림하고 외우셔야 되고요. 취미선 형태는 보통 한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중심 코어 형댐 있고 균일한 댐, 그 다음에 연직 배수 형댐이 있고 경사 코어 형댐이 있는데 중심 코어 형댐에는 이게 쫀을 코어지를 중심부 쪽에 넣는 걸 중심 코어형이고 이 앞에 전면부에 댐의 이쪽 전면부 쪽에 넣는 걸 경사 코어형이라고 하고 연직 배수 이쪽에 연직 배수형 그 다음에 균일한 댐 있죠. 이거는 중경연균 중경연균을 외우십시오. 중경연균. 이건 3번에 이제 여기 빠졌는데 취민선의 작도 방법입니다. 취민선의 작도 방법. 유선망의 경계 조건 이게 쓰시고요. 요 경계 조건 여기 AB점과 AD점 CD는 유선이고 AD와 BC는 이제 유선. 이게 유선인 물의 흐름 방향이지 않습니까? 방향이고요. 취민선을 작도할 때 우리가 보통 기준선을 놓고 요거에 대한 초점을 놓고 우리가 세부적으로 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건설안전 기술사에서는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는 우리 토질 기술사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A점을 잡고 A2점을 잡습니다. 이 H에 0.3 Ag를 보통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초점거리를 잡습니다. S를 잡고 그 다음에 CD는 유출점을 잡는다는 거죠. CD는 2분의 1 레스로 잡고요. 그 다음에 취민선을 이제 작도하는 거죠. X값을 쭉 작도하는데 ES분의 Z의 제곱 마이너스 S의 제곱으로 작도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민선 작도는 그게 유유침이다. 유입부, 그 다음에 유출부, 취민선 작도한다. 유유침. 이걸 약자로 하면은 취민선이 뭐 정의, 형태, 작도 방법이나 하죠. 그럼 약자로 하면 정의는 흑침자수형이다. 흙속을 침투하는 자유수면이 0인 유선이다. 흑침자수형으로 취민선을 딱 일단 취민선의 정의가 여러분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흑침자수형으로 딱 외우시고 중경연균의 유유침이다. 그래서 약자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교시 8번에 액상화 정의 및 액상화의 간편의식입니다. 액상화도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기초적인 건 액상화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시는데 요 간편 예측, 그 다음에 간편 예측과 세부 예측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액상화의 정의, 액상화의 검토 대상 집안과 액상화를 평가를 생략할 집안을 시험에 가끔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액상화의 평가 방법에는 간편 예측과 보시면 세부 예측이 있습니다. 간편 예측과 상세 예측법이 있고 뭐 대체 이 정도는 쓰셔야 되겠죠. 여기 액상화 같은 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1교시 문제에 날 수도 있고요. 1교시 용어로 날 수도 있고 액상화의 검토 생략 집안에 대해서 논의하시오. 액상화의 뭐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액상화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게 소화가 돼야 됩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들은 이 굉장히 중요하죠. 액상화 물처럼 된다는 얘기요. 액상화 정의는 느슨하고 포화된 모래 집안에서 진동이나 충격 시 비배수 조건, 물이 안 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일레턴시, 그러니까 다일레턴시라는 것은 최적이 부에 어떤 압축한다는 얘기고, 플러스 과잉 간극수압이 발달하면서 과잉 간극수압이 누적된 집안의 액체처럼
강도를 전단 강도를 잃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흙의 전단 강도를 얘기할 때 C 플러스 가로 열고 시그마 마이너스 U의 탄젠트 다시죠. 여기서 뭐 점착력 모래 같은 경우는 보통 점착력이 없으니까 C는 0이 되겠죠. 이거는 시그마는 수직응력이고 요거는 이제 간극수압이죠. 간극수압 이건 내부마 자각의 함수고 생각해 보십시오. 간극수압이 이게 커지게 되면 유용력은 전응력은 요용력은 전응력에서 물의 압력을 빼면 우리가 유용력인데 이게 커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흙의 전단 강도가 거의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물처럼 뭐 흐물흐물해가지고 그냥 된다는 얘기 이거. 그리고 검토 대상 지반 및 지진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검토 대상 느슨하고 입도가 불량한 모래지반 사질토에서 우리가 주로 해당이 되죠. 그리고 액상화를 검토한다. 그래서 액상화 생략 지반이 가끔 이게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 문제가 나올 때는 이것도 약자로 해야 돼요. 세수심 분상 주소로 해야 된다. 저는 약자화를 다 시켰습니다. 세수심이라는 건 세리분이 35% 이상일 때, 여기서 세리분이 35% 이상일 때, 그리고 지하수의 위의 지반, 그 다음에 심도, 대상 지반의 심도가 20m 이상, 땅속에서 20m 이상 지반은 액상화가 생기겠어요? 이거 액상화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분은 이제 지층의 분류가 1에서 3인 지반, 평균 전단파 속도가 여기 안 나오는데 180m/s. 그러니까 평균 전단파 속도 180 이상 얘기라는 얘기는 보통 안반 지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층이 좋을 때는 액상화가 생길 수가 없다. 상은 상대 밀도가 80 이상, 상대 밀도가 80% 이상 지반에 대해서는 상대 밀도, 그 다음에 주상도상 N치가 20 이상 되는 지반, 그 다음에 소성지수가 10 이상 되는 지반. 그래서 액상화 생략 지반 세수심 분상 주소로 여러분들이 딱 외우시면은 세리분이 35, 수는 지하수의 상부, 심은 심도가 20m 이상, 분은 지층에 분류해서 1에서 3 지반, 상대 밀도가 80 이상, 그 다음에 주상도 N치가 20 이상, 소성 지수가 10 이상. 여러분들이 건설 안전기술사 요 정도만 쓰면은 100점입니다. 100점. 이거는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평가 방법에는 이거 평가 예측 방법이 있죠. 이게 간편 예측과 상세 예측이 있는데, 간편 예측은 전단 응력비를 계산해야 되겠고요. 전단 응력비라는 것은 어떤 안전율이라는 것은 전단 응력분의 저항 응력이죠. 그러니까 0.65 곱하기 G 곱하기 알파 맥스 시그마 V 다시 시그마 V인데, 이거 시그마 V 다시는 유용력이고 이거는 전응력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액상화 평가 흐름도인데 보통 이것도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 해설에 나오는 건데, 지반 자료가 있고 평가 생략 지반, 전단 G값과 감쇄비가 중요합니다. 전단 탄성계에서 감쇄비라는 것은 어떤 지진파가 왔을 때 어떤 지진파가 이런 식으로 옵니다. 지진파가 이런 식으로 올 때 어떤 그 주기가 길면은 이게 감쇄비가 효과가 크죠. 제가 구조기술학기이기 때문에 요 감쇄비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안전기술사니까 여러분들이 개략적으로 뭐 집안 응답 해석을 하고요. 이제 간편획 측과 간편획 측하고 이제 상세 측이 있습니다. 간편획 측에서 오케이가 난다, 이렇게 하면 1.5입니다. 간편획 측은. 그리고 나서 이게 NG다, 그럼 상세 측을 하죠. 상세 측은 보통 안전율 1.0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율이 1.0 이상일 때는 보통 안전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저항응력비가 있죠. 저항응력비는 어떻게 되겠어요? 흙에 대한 그 응력을 나타내는 거죠. N치 값. 그 다음에 뒷장에 나옵니다. 이거 설명을 하겠으면, 이게 저항력비를 할 때 가로축은 환산 N치를 합니다. N치가 11대, 21대, 31대, 세로축은 저항력비죠. 그 다음에 세리분 함량이 30, 15, 5%일 때, 그래 N치가 크고 어떻게 되겠어요? N치가 20입니다. 세리분 함량이 높으면 저항력비가 크죠. 여기서 보시면 똑같은 N치에 대해서 세리분 함량이 작아요. 그럼 N치가 저항력비 0.35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리분 함량이 커야 된다. 요 그래프까지 그려주면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전율은 전단 응력비분의 저항 응력비, 이걸 전조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안전율 1.5 이상 나와야 된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전단 응력비분의 저항 응력. 우리가 모든 안전율이라는 것은, 이거는 전단이란 응력이라는 것은 발생하는 힘이고, 이건 저항 응력비입니다. 전단 강도와 전단 응력분의 전단 강도로 어떤 근원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 예측 방법에는 간이 예측과 비슷한데, 이거는 이제 진동 3축 압축 시험을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저항 응력비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상세 예측하고 간이 예측하고 차이가, 상세 예측에서는, 간이 예측에서는 저항 응력비를 찾을 때 요 환산 엔치로 하는데, 요거 상세 예측을 하면은 진동 3축 압축 시험 결과를 통해서 한다. 진동 3축 압축 시험을 해서 M 지진 규모가 6.5일 때를 구해서 우리가 저항 응력값을 산정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깊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전율이 1.0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4번은 대책입니다. 대책은 여러분들 약자, 제가 약자 계속 강조하죠. 이포 느점입니다. 이포 느점, 입도가 불량시에 대책, 그 다음에 포화시의 대책, 그 다음에 느슨한 상태, 그 다음에 점착력이 없을 때 대책인데, 입도가 불량하면 어떻게 됐어요? 입도를 좋은 걸로 치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입도가 좋은 뭐 사석이라든가 조립제를 치환하면 됩니다. 뭐 SCP 같은 거,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요 정도 다 알고 계시고, 그다음 포화 대책은, 포화됐으니까 지하수를 낮추면 됩니다. 지하수 낮추는 건 뭐가 있습니까? 웰 포인트와 디벨 공법이 있죠. 지하수 낮춤. 그 다음에 느슨한 상태. 느슨한 상태라는 것은 간극이 크다는 얘기죠. 간극이 크기 때문에 이건 모래 다짐, 진동 충격을 해서 샌드 콤팩션 파이럿, 바이브로 프로테이션, 동다짐, 이런 공법들에 대해서 대책을 한다. 점착력이 없을 때, 점착력이 없다는 것은 이제 주입공법이나 심층 혼합 처리, 주입이나 심층 혼합 처리 같은 경우는 보통 저걸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우리 그라우팅 공법으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액상화 이렇게 나와 있죠. 액상화의 개요, 검토 대상, 그 다음에 액상화 생략 지반, 그 다음에 액상화 예측. 이게 좀 글씨가 좀 흐려서 그런데 액상화의 대책 방법. 그래서 액상화 과연은 개요. 그럼 여러분들이 외울 때 느포진충의 반간지액이다. 느슨한 포화, 느슨하고 포화된 모래지반의 진동 충격, 느포진충의 에, 반복 진동에 의한 간극수압 상승으로 의한 집안의 액체처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간지액. 느포진충의 반간지액에서 간지액, 간극수압이 누적되어 집안이 액체처럼 된다. 검토 집안은 또 어떻게, 느슨한 입도 불량한 모래 집안이 되겠죠. 느슨하다. 그러니까 상대 밀도가 굉장히 약한 거죠. 상대 밀도가 작다. 그래서 액상화 생략지만, 세수심 분상 주소 여기에죠. 세수심 세립자가 35 이상, 지하수위 상부, 심도가 20% 이상, 그 다음에 지층이 불과 1에 3, 상대 밀도가 80 이상 될 때, 주상도가 N치가 20 이상, 소송 지수가 10 이상. 요거 외우시면은 나중에 액상화 문제 딱 나왔을 때 요 문구를 딱 여러분들이 넣었다. 그럼 요 플러스 점수입니다. 플러스. 점수 굉장히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예측 방법에는 간이 예측과 상세 예측이 있다. 간이 예측은 전단 능력분의 저항 능력이 1.5고, 그 다음에 상세 예측은 전단 능력분의 저항 능력 1.0이고, 그 다음에 대책은 입포 느죠. 입도가 불량시, 포화시, 느슨할시, 점착력.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포 느점 이렇게 해서 약자를 딱 그 줄기만 딱딱 외워놓고 시험장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게 주저리주저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약자로 해서 쭉 머릿속에 딱 입력해놓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 나와서 이거 쫙쫙쫙 쓰면 됩니다. 제가 이게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1교시 9번에 수정 동결주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결주수 이것도 시공기술사 문제도 나오고,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된다. 일단 그 동결지수는 프리징 인덱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결심도 이용이 있습니다. 동결지수라는 것은 일평균 기온이 3시, 9시, 3시, 21시 이렇게 측정을 해서 적산해서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를 이제 동결지수로 하는데, 보통 가로축은 보통 이제 기간이 되겠죠. 11월, 12월, 1월, 2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동결 평균균을 적산해 가지고 쭉 그래프를 그려보면 동결 지수하고 이제 동결 일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하도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대략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고, 동결 심도는 C 곱하기 루트 F죠. F인데 여기서 죄송합니다. C는 조건에 따라서 3에서 5고요. 이거는 이제 이게 보통 수정 동결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답은 이게 이 출제자가 동결 지수를 내냐 수정 동결 지수냐, 이걸 정확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F는
수정 동결 지수를 얘기한 거, 이거는 동결 심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문제를 동결 지수를 낼 수도 있고 동결 심도를 낼 수도 있고 수정 동결 지수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수정 동결수 F라는 것은 동결 지수 플러스 마이너스 0.9 곱하기 동결 기간 곱하기 100분의 표고차로 표현을 합니다. 동결 지수 여기서 예제가 나오죠. 동결 지수가 서울의 동결 지수가 736도 대이고 동결 기간이 60일이고 축구수의 그 인근의 축구수의 표고가 85m, 사업주의 축구수가 30m다. 그러면은 수정 동결 지수 F 값을 구하면 여기에 동결 지수가 736이죠. 그다음 마이너스 0.9에 동결 기간 60일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100분의 표고차 이 85에서 30을 빼면 55.5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705가 나오죠. 705.5 D는 빼고 그래서 Z는 4 루트 705안에서 106cm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표면에서 106cm까지가 동결 심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결 심도는 어떻게 구하십니까? 포장 두께 산정할 때 동결 심도를 구하고 교통량 CBR 할 때 동결 심도를 구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도로기술사에서 문제 나오고 시공기술사에 나오고 안전기술사에 나오고 토질기술사 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도로기술사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동결 지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장 두께 산정, 교통량, CBR 그 다음에 아, 기초 우리가 기초를 놓을 때 기초가 있으면 우리가 이 기초 하부가 동결심도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갈로 우리가 이제 하수관이나 오수관 묻을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용을 하면은 포기 관으로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포기관, 포장 두께, 기초의 동결 깊이, 그 다음에 관로 매속 깊이 할 때 사용한다. 토목기술사 사관왕입니다. 토질, 도로, 토목구조, 토목시공. 제 건설에서 30년 했습니다. 시공 20년, 설계 10년 했습니다. 토질 구조 약 10,000시간 정도. 제가 토질 5,000시간, 구조 5,000시간 정도 해서 한 10,000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이 강의를 들으면 기술사 합격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드릴 걸 확신합니다. 오늘도 강의 들으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